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일교차는 심하긴 한데 낮에는 천고마비 이렇게 표현될 만큼 날씨가 아주 청아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또 겨울이 금방 진행되겠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부동산 지식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상한 집값 통계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본인만 갖고 계셨던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퍼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어공간 곽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곽 대표님 옷차림 보니까 겨울이 가까운 것 조금 두터운데 너무 이쁜데요, 옷이요? 이제 조금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계절을 앞서가야 돼요. 봄옷도 빨리 입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한 집값 통계란 주제를 주셨는데 이게 통계가 이상한 건 우리 방송에서 수십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집값 통계 KB하고 한국부동산원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가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내용입니까? 거기에다 좀 추가할 내용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집값 하락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그전 계속 100을 넘어가다가 지금 이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예.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할 것 같다. 지금 이제 팔이 날린다. 이제 전세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통계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공식 통계로 쓰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이제 추석 이후에 10월 셋째 주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매매 전세 가격이 전부 이제 상승은 하고 있지만은 상승률이 줄어드는. 예. 조정받고 있는 걸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 시세 차이가 통계 차이가 2배씩 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해서도 지금 전국 집값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이 10월 둘째 주가 주간 위크온 위크죠. 그러니까 예. 주간 단위 상승률이 0.27에서 0.25로 줄었다는 거예요. 예. 0.27% 주간 상승률에서 0.25% 상승률 떨어졌으니까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은 10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로 넘어가는 게 0.36%에서 0.42%로 올라간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간 0.25%면 연율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13% 되거든요. 그렇죠. 전국 기준으로. 예. 0.42% 52주 곱하면요. 연간으로 한 4, 5% 정도 오르는 거로 나오죠. 지금 폭등 수준인 거예요. 조정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 통계 중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3%, 5% 이런 수준이었다가 지금 연간 떨어졌다고 하는 게 조정받았다고 하는 게 지금 20에서 25%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기저효과라고 할까요? 그렇죠. 워낙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연말에 가서 통계가 발표가 되면 아이고 이 엄청난 통계네 하겠지만은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상승률이 좀 낮아지니까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기저효과란 말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연한 폭락이나 이런 걸 조정론 또는 조금 더 과장되면 폭락론을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언제나 첫 번째로 내세우는 논리나 주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들 하시고, 곽 대표님과 저번 주에 얘기를 나눴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 가격은 쉽게 빠질 수는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대한민국은 예. 시장의 자율 기능을 다 망가뜨린 이런 형상에서는 가격이 쉽게 빠질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었죠. 지금 시장의 구조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매도자도 팔 수가 없고, 그렇죠. 매수자는 또 대출을 거의 중단했으니까 살 수가 없고, 예, 예. 이게 이제 평행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만 크게 줄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이 평행선이 언젠가는 어느 한쪽으로 쏠릴 거예요. 예, 예. 뭐 집값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더 안 살 거고.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상승세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는 또 살려고 그렇죠. 뭐 하면서 또 가격이 또 급등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구조라는 거는 대출은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예요. 이게 결국 가계 대출 총량 규제의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또 전세 대출을 총량에 넣었다가 지금 살짝 풀었는데 예. 지금 민심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년이 되면 다시 대출 총량은 또 늘어나는 늘어나죠. 구조잖아요. 근데 양도세 구조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안 바뀌는 구조라서 이 게임의 승부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승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이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작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위적인. 우리 쭉 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올해 한 8월 말 정도 되면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했는데 그랬죠. 그때 막 그 무리하게 막 기준금리 인상시켜 버리고 담보대출 중단하고 또 추석 이후에도 좀 뭐 매수세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전세 대출을 끊었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전세 대출을 뭐 한 2, 3주 끊었다가 다시 이제 10월 초에 재개가 되면서 그 후에 가격 변동을 보면 한국부동산원은 계속 떨어지는 거로 나오고 KB국민은행은 지금 그 지표가 올라가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시세 통계를 내봤지만은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방향은 같은데 뭐 미세하게 뭐 비율에서 차이가 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국민은행은 지금 수십 년간을 이 일을 해오고 있고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으로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통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중단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것도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 자세히 보면은 어떤 뭐 통계로서의 의미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거예요. 부동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냐 안 오냐 이걸 갖고 따지는 게 매수 우위 지수예요. 그러니까 매물량이 많으냐 매수자가 더 많으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거는 언론에서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 후에 매수 우위 지수가 떨어지게 돼 있어. 기다리는 관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붙으니까 무슨 통계 같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중개업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설문조사하고 통계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하락론을 자꾸 펼치면서 좀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통계를 왜곡시켜 버리면 또 매수 우위지수 이런 걸 해서 일시적으로 매수자를 관망세로 돌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야 될 사람들 서울로 따지면은 통상 아파트를 그래도 월간 5천 채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는데 2천 채뿐이 거래가 안 되면 그럼 3천 채의 거래가 시장에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3천 명은 살 타이밍 사야 되는데 안 샀기 때문에 전세로 눌러앉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전세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세 대출을 그 중단시켰던 10월 첫째 주 이후에 네. 굉장히 특이하게 매매가는 반등을 안 했는데 좀 10월 둘째 주부터 전세가가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관망세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앞으로 또 전세 쪽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꾸 이거를 뭐 조작하고 작전을 하고 하면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고 어디선간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의미한 언론 매체들 기사가 몇 개를 봤는데 지금 뭐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말씀해 주실 이런 내용을 그냥 갖다 쓴 것 같아요. 대표님이 멘트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도 그렇지만은 예. 통계를 자꾸 이렇게 왜곡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전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바웃으로 한 5천 건이 거래가 서울의 주택 거래가 자연스러운 시장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위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반만 움직인다고 하면 그 반은 집을 대기 수요가 되면서 전세로 눌러 앉다 보니 그러면 전세에 또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 전세 가격을 또 건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상승이 될 거고 또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 곽 대표님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그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했던 임대차 3법 첫 찬스 썼던 것이 내년 8월에 이제 도래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가격 폭등은 당연히 일어날 거고 그거와 맞물리면 그 파급력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우리 이제 출범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출범할 때부터 심판의 역할을 안 하고 심판이 자꾸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장을 왜곡시켜 놓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어디까지 진행된 거냐면은 심판이 반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통계를 막 왜곡하고 이런 게 반칙하는 거거든요. 이 반칙하는 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승부 조작이요? 승부 조작하는 거예요. 그 승부 조작이 어디서 나왔냐면 대장동에서 나온 거예요. 한쪽에 몰아주는 스포츠 토토를 한 게 대장동이라는 거예요. 토토는 그 정도 수익률이면 뭐 다 그거 할 만한데요. 그 정도 수익률이. 그렇죠. 판을 더 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심판은 심판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딱 속기가 십상인 거예요. 국민들이. 예. 지금 막 모든 여론을 일로 몰고 나가고 막 가격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속아도 일시적으로 속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전 재산이 걸린 이런 부동산 말고 다른 데는 속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뭐 속여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전 재산이 걸린 부동산 집값 문제에서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머지않아서 들통나고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물 밑에서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조짐이 지금 보여요. 벌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관망세로 돌아선 거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많이 벌어져 있는 강남 같은데 또는 뭐 서울 이런 데들은 지금 전세가가 어지간히 올라도 매매가를 자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벌써 지난 한 2주 정도를 보면은 서울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이라든가 붙어 있는 지역들. 또 지방에서도 광역시보다는 기타 지방 이런 데들이 급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이 얘기는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전세 매매가 붙어 있는 저가 주택들의 가격이 더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작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또는 주거권의 흐름이라는 또는 인간 본연의 본능적인 욕구를 인위적으로 막아놓고 그 뭐 욕구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잖아요. 욕구란 내가 조그만 집에서 큰 집 옮기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요. 조금 큰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것도 인간의 욕구고 그럼요. 그거를 이제 다 인위적으로 막아놓다 보니 뭐 이런 어마무지한 시장의 뒤틀림, 왜곡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최근에 나타난 결과물이 이제 대장동이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지 마시고 이 지금 막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에 속지 마시고 집을 구입하실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가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글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마음을 열면 살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무주택자들은 지금 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런 거 다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한 집값 통계, 너무도 이상한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통계와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실물 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던 KB 부동산 지수가 너무 이원화된 현실인데, 주로 이제 갖다 쓰는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KB 부동산 뭐 어떤 통계나 지수보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다 보니, 그런데 그 한국부동산원조차도 이 프로테진이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전세대출 그 이후로 기조가 갑자기 바뀌었죠. 자꾸 이제 하락이나 조정, 뭐 약보합 이런 쪽으로 이제 프레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의도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그런 대목이고요. 뭐 중간에 얘기는 유튜브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고요.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오늘의 인사이트, 무주택자들은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지금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우리 곽창석 대표님한테 다 빨리 받아야죠. 그 인사이트를 받아갖고 여러분들 실생활에, 내 주거 생활에 적용시키셔서 행복하고 돈 많이 버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를, 지식을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학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